먼저 원샘플 t테스트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원샘플 t테스트입니다. 독립표본 t테스트, 독립표본 t검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의 정의입니다. B 아이스크림 회사에서 판매하는 아이스크림 중 파인트 무게는 320g이라고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자, 320g을 팔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지대학 앞에 있는 점포에서 파는 아이스크림 무게가 320g이 아니다라는 소비자 불만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 단체에서 이 매장에서 판매하는 아이스크림이 파인트 무게가 320g인지 아닌지를 이제 검사하고자 합니다. 자, 이러한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분석하는지, 통계 분석을 이용하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설은 귀무가설입니다. 귀무가설에서는 파인트 무게는 300g이다 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 이론 시간에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파인트 무게는 320g이다 라고 우리가 세팅을 하고요. 자, 연구가설은 파인트의 무게는 320g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320g이 아니다. 그래서 양측 검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우리가 여러분들 양측 검정이 아니라 우측 검정이나 또는 좌측 검정을 하게 될 때는 연구가설이 이제 우측 검정 320g보다 큰지 우리가 검증하고 싶다. 그러면 우측 검정을 하게 되는 거고 320g보다 작다 라고 검증하고 싶으면 좌측 검정을 하는 게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양측 검정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 검정을 먼저 우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는 0401 ost.excel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자, 원샘플 t테스트 또는 우리가 하는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우게 되는 추리 통계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하는 모든 분석들은 모집단의 분포가, 즉 우리가 구하는 분포가 모집단이 정규 분포라고 가정을 하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 확률을 이용해서 우리가 확률 값을 계산하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모수 통계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모집단의 분포를 우리가 전체를 다 하지 없어서 표본을 조사하기 때문에 표본을 뽑게 되면 정규 분포가 아닌 T 분포로 가정해서 분석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런데 표본이 작으면서 이상점이 많을 경우에는, 즉 표본이 30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심국한 정리나 이런 걸 통해서 표본 수가 작다 그러면 뭐 30개 미만이나 이렇게 되는데 꼭 30개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표본이 30개 이상이냐 미만이냐를 우리가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표본의 수가 작으면서 그 다음에 우리 아웃라이어들이 많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아웃라이어들을 정규 분포 가정하에서 문제가 되면은 제거를 기본적으로 해주게 되는데 이 아웃라이어 이상점이 많은지 이런 부분들을 잘 검증을 안 하고 보통 많이들 쓰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할 때는 이 아웃라이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우리가 뒤에서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상점이 많으면 결과값을 신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모수 통계 분석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점을 제거해 줄 거냐 아니면은 이상점을 포함해서 비모수 통계 분석으로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분석하는 사람이 이거를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가설 검정한다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표집 분포는 평균이 무이고 분산이 표준 편차가 아니고 분산입니다. 분포는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자승인 정규 분포에 근사하게 된다라는 이런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분포가 그래서 표본으로 구하는 표본의 분포가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모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를 알 경우에는 우리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돼서 우리가 뮤에 1.96을 곱해주고요. 요 분산에 이 분산을
우리가 표준 편차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주죠. 그죠? 이 제곱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루트를 씌워주니까 밑에 루트 n이 붙습니다. 그죠?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이렇게 변형이 돼서 오게 되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니까 이렇게 바뀌죠. 자, 그래서 표준 편차는 정규 분포를 이용을 해서 요 정규 분포의 분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확률값을 계산해 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시그마를 모르죠. 왜냐하면 시그마를 안다는 거는 모집단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표본을 뽑는다는 거는 시그마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는 경우죠.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실제로는 모집단의 표본 편차를 모르기 때문에 스튜던트 T 분포를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1.96이 뭘로 바뀌냐면 T의 n-1이라는 스튜던트 T 분포의 값이 있습니다. 요 값은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공부했던 그런 분포를 우리가 갖게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분석할 때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쓰면 됩니다. 이 n이 100이 넘어가게 되면 1.96하고 거의 유사 1.96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데이터를 n을 샘플을 100개 이상 해주게 되면 정규 분포랑 거의 유사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시그마가 S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게 아니고 T 분포를 따르게 돼서 T 분포의 확률 값을 이용해서 가설 검정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가 샘플로 한 요 데이터를 이제 뒤에서 우리가 자모비로 우리가 할 텐데, 그 전에 잠깐 결과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본을 100개를 뽑았고요. 그래서 뽑았더니 평균이 317.91g이 나왔습니다. 320g보다 좀 작죠. 근데 한 3g, 2g도 차이가 안 나네요. 그런데 과연 2g 정도 차이 나는 게 320g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지 없을지, 실제로 표본을 잘못 뽑아서 생긴 건지 아니면 진짜 차이가 나서 차이가 나는 건지 우리가 통계 분석을 이용해서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자, 표본 표준 편차를 봤더니 6.77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표준 오차는 이 표준 편차를 루트 n분의 1로 나눠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요거를 나누기 루트 100으로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0.68이 나오죠. 그죠? 자, 임계치입니다. 임계치라는 거는 우리가 320g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양쪽에 우리가 커트라인을 어떻게 잡을지 이제 요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뮤0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T1분의 요 표준 오차를 곱해주면 되죠. 그죠? 표준 오차.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96만큼 곱해주면 되죠. 그래야 95% 유의 수준이 나오니까요. 자, 계산해보면 320g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320g의 기준이죠. 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95% 그래서 1.96인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T분포는 데이터 개수에 따라서 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약간 좀 증가했네요. 그죠? 그래서 1.96이 아니고 1.984가 나왔습니다. 그죠? 자, 2보다 조금 떨어졌죠? 자, 그 다음에 그만큼의 표준 오차, 즉 표준 편차의 평균 표준 편차만큼 2배 이상, 즉 2배는 아니고 1.984배만큼 곱해줘야 되니까 실제로는 요만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양쪽을 사이드를 정해주게 되면 318.64g 정도부터 해서 321.36g까지가 실제로 우리가 구한 샘플을 보면 우리 320g 사이에 있으면 요 안에 값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근데 이미 이 값이 317g이기 때문에 이 값을 벗어나서 이미 이 값만 보더라도 320g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317g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원래는 1.984배만큼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를 T 캘큘레이션이라고 해서 검정 통계량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값에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317g은
320g부터 마이너스 2g 정도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 우리 표준 오차는 0.68이니까 요거의 거리를 재면 마이너스 3.09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즉 0.68이라는 표준 오차에 약 3배 정도 떨어져 있네요. 원래는 우리 1.984배만큼만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평균으로부터 요만큼만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0.3이니까 이만큼 하나 더 떨어졌네요. 그죠? 그래서 요 범위를 벗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거를 확률적으로 계산해 주면, 자, 유의 확률이라는 거는 우리가 설명드렸다시피 귀무가설이 우리가 맞을 확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 즉 320g은 317g이 320g에서 라고 말할 수 있는 확률이 0.003만큼이라고 됩니다. 희박하죠. 우리가 유의 확률은 기본적으로 0.05죠. 유의 수준이 0.05보다 훨씬 더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귀무가설이 우리가 틀렸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절대값으로 이렇게 t값을 표시해 줬는데 이거는 뭐냐면 양측 검정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양쪽을 다 계산을 해줘야 돼서 이렇게 계산을 해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측 검정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둘 다 요거보다 더 이쪽 사이드에서 이쪽 두 개를 우리가 예상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유의 확률을 계산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거를 요렇게 확률 분포, 정규 분포, 요건 정규 분포가 아니고 t 분포가 되겠죠. 그죠? 우리는 샘플 값이니까 t 분포에 맞춰서 요렇게 보시면 우리가 320g에서 임계치를 요렇게 보시면, 그죠? 임계치를 보시면 요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임계치를 보시면 0. 마이너스 t 값은 마이너스 1.984만큼 여기서부터 표준 편차의 2배 조금 안 되게 떨어져 있어야지 되는 거죠. 요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고, 실제 값은 318g, 즉 아이스크림 무게가 평균 318.64g 요 안쪽으로 들어와야지 320g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p-밸류 값은 0.05, 즉 여기서부터 평균으로부터 양쪽으로 해서 우리 확률이 100%부터, 만약에 평균이 320g이 나왔으면 100%라고 나왔을 거예요. 100%, 뭐 90%, 80%, 70% 이렇게 점점 줄어들겠죠. 확률값이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서 최대한 커트라인이 0.05인데 양측 검정을 하기 때문에 이쪽이 0.025고요. 또 플러스도 0.025이기 때문에 합쳐서 5%가 됩니다. 양측 검정은. 그래서 왼쪽 기준으로만 보면 0.025고요. 오른쪽. 근데 지금 우리는 값이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왼쪽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0.003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확률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의 X값 표본 평균이 317g인데 318g보다 적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984보다 훨씬 떨어져 있죠. 마이너스 3만큼 떨어져 있고요. 확률적으로 0.025인데 실제로는 0.015만큼 떨어져 있게 나왔습니다. 자, 왜 이게 이상하다, 이게 왜 마이너스 0.001호지 0.003인데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실제로 보시면 요 값은 죄송합니다. 요 값은 0.003이 나온 겁니다. 그죠? 그런데 양측 검정이기 때문에 얘를 반으로 나누면 0.001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양측 검정일 때는 0.025 이렇게 곱하기 2를 해주듯이 얘도 곱하기 2를 해줍니다. 우리 잠오비라든가 이런 SPSS, 잠오비, R 모든 통계 분석 기법들은 양측 검정으로 검증하게 되면 항상 곱하기 2로, 즉 양쪽을 우리가 확률을 이 양쪽을 다 고려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양측 검정이죠. 그래서 0.015. 그래서 실제로 요 값이라고 보지만 이 값을 나누기 2로 해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통계 분석 패키지는 알아서 이렇게 다 계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요렇게 나온 이 값만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요 값이 0.05인지 아닌지만 우리가 분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확률적으로 보면 귀무가설이 나왔습니다. 여기 320g이 맞으면, 만약에 표본 평균이 320g이다 라고 나왔으면 아마 100%라고 뜰 겁니다. 그죠? 320g인지를 맞추는데 평균이 320g이 나왔으면 오차가 없죠. 거의 320g이다. 확률적으로 거의 100%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이 값이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왼쪽을 기준으로 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값들이 만약에 319g 나왔으면 아마 확률적으로 뭐 0.5만큼 떨어졌겠죠. 그 다음에 더 점점 떨어져서 요 커트라인까지 나오는 때까지가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는 요거를 이제 떨어지는 순간 0.05보다 작게 되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귀무가설이 틀렸다. 따라서 영구가설이 맞다. 반대로.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 기준을 삼아서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 기준값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를 보시고요. 요거는 우리가 R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음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320g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318g까지가 커터라인이고 우리가 나온 요 값은 요 값이기 때문에 그래프 상으로 보면은 요 파란색까지가 우리가 95%의 확률 범위다 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우리가 값은 샘플 값이 여기에 나왔기 때문에 요 기준보다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죠? 이건 우리가 앞에 봤던 그 분포를 실제로 통계 패키지를 이용해서 이제 구하는 거를 한번 해본 겁니다. 자,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자모비를 이용해서 한번 분석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